네,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 코스피 1만 시대 혁신 자본시장이 이끈다입니다. 오늘은 불공정 거래와 내부 통제 미흡 등으로 신뢰를 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박 기자, 지금 사실 국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오래전부터 들려왔던 것 같은데 과거보단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네, 이 모두가 염원하는 코스피 1만 시대를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이 최우선시돼야 할 텐데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불공정 거래가 매번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정부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불공정 거래고 작전행위라든가 시세 조정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외면하기 전에 빨리 개선을 하고 정비를 하자.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좀 파헤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인데 사실 최전선이 한국거래소 책임도 좀 막중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한국거래소 역시 불공정 거래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가 조작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발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현장을 증권부 홍원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15층에 위치한 시장감시본부. 5명의 시장감시본부 직원들이 뚫어져라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이 모니터에는 인터넷 증권 게시판의 이야기, 매수 계좌가 쏠리는 종목들, 전문가 추천 종목의 시세 정보 등이 쉼없이 올라옵니다. 직원들은 이상거래 징후를 예의주시하며 회의를 진행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증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또 확인된 바 없습니다. 직원들이 이상거래 차단에 힘쓰고 있지만 불공정 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작전 세력들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최근엔 주식 카페 운영자의 선행 매매나 유명 주식 유튜버의 시세 조종 혐의, 회사 경영진의 허위 정보 유포 등 주가 조작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다수 기업이 연계되는 무자본 M&A 사례라던가 초단기간 내에 시세 형성에 관여하면서 박리담회식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 등 유튜브나 리딩방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사례 등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유튜브나 리딩방 등을 이용해서 추종 매매 성격이 강한 개인 투자자를 타겟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종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는 지난해 말 가동한 신시장 감시 시스템 캠스 시스템을 앞세워 불공정 거래 예방과 적발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대선 이후 정책 테마주의 급등락 등 투자 피해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시장 경보제도 개선과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에 대한 수탁 거부 예고 등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스팸 문자 과다 종목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으로 추가하는 한편 시가미가 그간 적발한 다양한 불공정 거래 양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주의, 경고, 위험 종목 지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계좌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조치 없이 신속하게 수탁 거부 예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 예방 조치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작전 세력들의 신종 수법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지금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한국거래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기자, 그래서 사실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땠습니까? 불공정 거래가 많이 좀 줄어들었나요? 네, 이게 많이 줄었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또 예.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적발해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례는 109건이나 됐는데요. 네. 2020년도에 112건과 비교해선 소폭 좀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적발된 불공정 거래 사례 중에는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시세 조종과 부정 거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증시에서는 이 불공정 거래뿐 아니라 내부 거래나 횡령 같은 대형 악재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증권범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또 선진국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이런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상장사들의 횡령 배임 사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건에 육박할 정도로 금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금융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가 꼽힙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데요. 경제 중심지로 불리는 이 뉴욕주와 비교해보면 뉴욕에서는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12억 원 정도 이상을 횡령하면 최대 24년형을 받습니다. 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300억 원 넘게 횡령하더라도 권고 형량은 최대 8년 정도에 그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남길남 연구원은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량의 문제라기보단 이 처벌 방식의 경직성의 문제가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증권범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 기존 형사처벌 중심 제재에서 다양한 제재 수단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5일 인수위가 법무부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새 정부가 불공정 거래 처벌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처벌 방식에 대해서 재편할 필요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게 처벌만이 또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들이 좀 효과적일까요? 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방법만으로는 증권범죄를 예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처벌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또 금감원,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시급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관련해서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장의 설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용할 수만 있다면 아주 뭐 손쉽게 그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항상 그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소 또 이제 상장사 협회, 코스닥 협회 등과 협의해서 그 미공개 정보 이용의 위험성에 대한 좀 안내, 지도 이런 것도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특사경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검찰과 금감원과의 협력 체계가 아주 중요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이 잘 뒷받침되어야 후속된 그런 조사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셨듯이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70% 비중을 넘어가는 만큼 감시와 처벌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박 기자, 그러면 선진국 사례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함께 미국처럼 금융당국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기소권 부여는 빠른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검찰에 수사 통보한 사건은 기소까지 평균적으로 250일 넘게 걸렸는데요. 네. 최종 재판까지 가려면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의 근절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불공정 거래 핵심 유형인 내부자 거래랑 시세 조정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SEC처럼 금융 당국에 기소권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미국처럼 공정배상기금, 즉 이 페어펀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 피해자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소송 제기가 어렵고 또 만약 승소하더라도 책임 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페어펀드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제재금과 또 부당이익 환수금의 일부를 피해자 규제를 위해 써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개인 투자자 피해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전체적인 신뢰도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편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박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코스피 1만 시대를 향한 첫걸음은 투명한 자본시장 이렇게 정해봤고요. 네. 또 해시태그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증권범죄 일벌 100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코스피 1만 시대 자본시장 신뢰도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